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전기의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찰전기입니다.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볐을 때 그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와 다르게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초등학교 때 자석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자석에서 발생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서로 같은 극과 다른 극을 했을 때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극 N극과 N극, S극과 S극을 서로 만났을 때 붙지 않는 밀어내는 작용이 일어났고요. 우리는 그것을 청력 또는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반발력과 인력이 존재하는데,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 같은 극들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서로 다른 극을 작용했을 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인력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대전과 대전체입니다. 앞에서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발생하는 전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체는 전기를 띈 물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전기를 띠게 되냐,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밑에 그림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찰 전에는 우리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들은 전기를 띠지 않는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나요? 원자 구조를 봤을 때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가 존재를 하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되는데,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도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동 가능한 것은 전자가 이동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자 핵은 무겁기 때문에 이동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전자가 이동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 뭐가 이동을 했다? 전자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물체가 전기를 띨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에 보면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막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은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많은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 전하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유도입니다. 앞에서 대전체를 보았죠. 전기를 띤 물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전체를 도체나 유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나 유전체의 물체 표면에 전하가 유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도체가 무엇인지 유전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도체는 통활도에 물질체를 사용을 해서 전기 또는 열의 저항이 매우 작아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는 물체를 우리는 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체는 무엇이냐? 전기 편극. 그러니까 전기가 서로 양극으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극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기 편극 또는 전기 분극 또는 유전 분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전기 유도가 생기긴 하지만 직류 전류는 생기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자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유전체라고 합니다. 밑에 또 부도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도체는 유전유리, 극히 작은 유전체라고 볼 수가 있죠. 부도체도 유전체의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도체는 우리는 다른 말로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체를 보면 전기 또는 열의 저항이 매우 커서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체다. 그 예로 고무와 나무가 있다.
전기가 위험한데 그 전기 감전되지 않기 위해 뭘 착용을 하죠? 고무장갑을 착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무가 바로 전기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부도체라고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정전기 유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대전체라고 나와 있죠. 이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다.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어떤 금속 물질에다가 갖다 댔더니 금속 물질에는 전하가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자 핵은 어떻게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때 같은 전하를 띠는 물질들은 어떻게 된다?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들은 서로 최대한 멀리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최대한 멀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뭉쳐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 반을 쭉 나눠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많은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많은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그래도 나와 있듯이 핵은 움직이지 않고 전자만 이동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검전기입니다. 이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구조를 보면 금속판이 존재하고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유리병이 있고요. 그 중간에 금속판과 연결되어 있는 금속 막대가 있습니다. 그 금속 막대 옆에 얇은 금속 박이 함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검전을 하나, 대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냐? 한번 보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진 검전기를 금속판에 가까이 할 때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속판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금속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원자 핵과 전자가 존재하는데 그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유전자가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중성인 상태로 존재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골고루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러면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극을 가지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반발력에 의해서 금속판에 존재하고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쭈루루루룩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어디로 간다? 금속박으로 모이게 됩니다. 금속박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 금속박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서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금속박은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속판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두 금속박 모두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서 서로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금속판에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서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검전기 금속판에 가까이 할 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골고루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 자유전자들이 존재하겠죠. 자유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쭈루루루룩 이동하게 되면서 금속판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속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금속박은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플러스 양성자만 존재하겠죠. 양성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금속박 모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밀어내는 반발력에 의해 서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보자면 금속박 마이너스 전자가 금속판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속박 모두 플러스 전기를 띄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전체 검전기는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체는 우리가 대전 여부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얼만큼 대전됐느냐에 따라 그 금속박에 벌어지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전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금속박 사이는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전이 작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기 때문에 대전이 조금 되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전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검전기와 손가락입니다. 지금 글이 좀 흐릿한 거는 좀 이해를 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성인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대전체고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죠? 금속판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들이 쪼로로로 금속박으로 이동을 해서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디에다가? 금속판에다가 손가락을 가져다 댔더니 어떻게 되냐면 금속박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일부가 손가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고 있었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멀리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자가 최대한 멀리 손가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전체와 손가락을 떼었더니 금속박이 다시 벌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일부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아있던 전자들이 골고루 퍼진다고 해도 전자의 양이 양성자보다는 훨씬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판과 금속 막대 그리고 금속박 모두 플러스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한번 가져갔을 때 손가락을 대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성인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겠죠. 플러스를 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금속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된다.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금속박은 어떻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손가락을 가져다 댔더니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에 의해서 손에서 전자가 빠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금속 막대부터 금속 박까지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여기서 대전체와 손가락을 떼었더니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골고루 전자들이 퍼져서 금속판과 금속 막대, 금속박에 퍼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거 무조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돌려보면서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전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을 서로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물질에 따라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이 존재하고 전자를 얻기 쉬운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털가죽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플라스틱이라고 나와 있죠. 털가죽은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에 해당이 되고 플라스틱은 전자를 얻기 쉬운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무와 플라스틱을 서로 비볐을 때도 플라스틱이 훨씬 더 전자를 얻기 쉽기 때문에 고무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고무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